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말씀만 따르면 뭐 도로 4m만 접해 있으면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 또는 개발행위를 받을 때 도로 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전체 민원의 한 90%가 도로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를 말씀드린 거고 네.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가 있고 45조가 있어요. 그 44조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는 2m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4m를 접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44조 밑에 1항을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만 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45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45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지정해서 만들면 지정만 하게끔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그랬는데 45조에 보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되는데 대부분 땅 사용 승낙을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돈 내고 만드는 방법이고 하나는 돈을 안 내고 만드는 방법인데 그 여기 45조에 보면은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돈을 안 내고 만드는 방법 중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면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거는 현황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현황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황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기양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 현황도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식으로 도로를 만들 때 돈 주고 산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44조에 보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45조에서 현황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돈을 안 내고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 좋습니다. 그럼 조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 살다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건축법 조례를 찾아갖고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건축법 조례 제26조를 보시게끔 되면 도로의 지정 이렇게 써갖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1번, 2번, 3번 있는데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해당돼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것이 3번이기 때문에 3번을 들고 나온 겁니다. 3번을 보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그러니까 현황 통로죠. 현황 통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그 현황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어떤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근데 이게 실제는 실무에서는 안 그랬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한번 받고서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익과 사익의 충돌이죠. 땅 주인은 땅 주인으로서의 뭐 지대 요구권이나 당연히 내 땅을 지나가려면 돈을 그 차임을 내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한번 사용승낙을 받았던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 그걸 승계를 만약에 교수님이 사용승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땅을 교수님한테 샀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사용승낙을 승계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한테 산 매도인한테 당신 이거 사용승낙을 해줬지 않냐면 무슨 소리냐, 난 이종실이라는 사람한테 해줬지 이진우 당신한테 해준 게 아니냐, 다시 받아 분쟁이 생겨요. 일단 현장에서. 그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 그렇게 개인한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개인한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뜻으로 그렇죠. 얘기해. 사용승낙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종실이한테 해줬다는 얘기는 이종실이 개인이 다니라는 얘기 아니라 예. 이종실이 소유한 그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종실이가 이준우한테 팔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면 이준우가 그 건물을 제가 그 건물을 다닐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종실이 아니라 건물에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산 거니까 예, 예. 그 이준우한테 팔았다고 했을 때는 이준우님도 그 권한을 같이 산 걸로 보시면 되는 근데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제가 한 12년도까지는 저도 이제 토지 개발을 쭉 했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양평이고 홍천이고 했을 때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전 주인이 그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로 때문에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종실 교수님이 사갖고 그 지목을 도로로 바꿔놓으면 다행인데 도로를 안 바꿔놨을 경우 같은 경우는 사용료세를 다시 받아오라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니, 광주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불합리한 게 많아서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예,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그마한 식으로 한번 그 사용승낙을 했을 때는 이미 그 사용승낙을 맨 처음에 해줄 때 그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또 대가 받고 똑같은 도로 갖고 저 사람한테 또 대가 받고 예. 또 바뀌면 또 받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조례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승낙을 해줘서 그것이 있다고 할 때는 또다시 받을 수 없이도 해준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 한 도로의 주인이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대가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전엔 교수님 이건 실화인데요. 그 길장사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로요. 아니 그래서 한번 사용승낙서 해주고 또 길을 막아요. 근데 완전 막으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 승용차만 다니게 막아요. 공사차가 못 다니게. 그리고 나서 500만 원이고 1000만 원 갖다 주면 길을 또 터줘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이 길 갖고 이제 아니 그런 게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그 법이 바뀌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축법에서 개정이 됐는데 예. 뭐냐면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2011년서부터 만들어진 건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내가 이제 가서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도로를 사용승낙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5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받고 또 나가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받을 염려가 있다 보니까 아예 지금은 인감증명을 2통을 띄우라 그럽니다. 하나는 사용승낙서 해줄 때 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맞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또 도로를 써도 또다시 이의를 걸지 않고 사용승낙에 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2011년 5월 30일 날 건축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 저는 그 전에 일을 그렇죠. 그 전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는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는가 아닌가만 알아보면 되고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은 도로대장이 올라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뭘 봐야 되냐면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아까 11년 5월 30일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그렇죠. 이 건축법에서 이제 그 시행령에서 요 항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용승낙서만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렇죠. 사용승낙을 받으면은 이제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허가권자가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군청이나 구청의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 이거를 도로대장이 어떻게 한다? 올려놓게끔. 그 법이 개정된 게 그렇죠. 그러니까 11년 5월 30일. 2011년 5월 30일 날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 도로대장, 이게 법이 바뀐 다음에 만들어졌는지 그 이전에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쉬워지는데 이것이 제법은 2011년이다 보니까 지금 뭐 2016년 7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 도로에 대한 분쟁이 많이 없어지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저도 보면은. 12년 13년 기억한 게 개정은 11년 5월 30일인데 실제 이거를 할 때 적용이 바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한 12년대까지 제가 길 때문에 분쟁을
담당하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바뀌게끔 됐을 때는 위에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관할 이 담당자들한테다가 이러는 거 공문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자리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한 1, 2년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그랬던 저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제한테서 수강생이 교수님 뭐 인감증명을 더 띄어 갖고 와서 뭐 도로대장에 올리라고 그러면서 그냥 안 해준다는데 난 인감증명 한 개를 띄었는데 더 갖고 오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그때 자세히 봤더니 이런 것이 생겨서 이걸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또다시 이제 이중으로 대가를 요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보면. 좋습니다. 또 말 나온 김에 이제 우리가 그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 길 문제 났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항상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민법 219조인가요? 상민관계,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으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런 류의 책임도 못 질 그런 것들이 올라온 걸 많이 봤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민법 219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현황 도로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좀 분간이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다시 말하면 아까 그 현황 도로하고는 다른 것이 현황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를 해주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딱 한 가구만 한 가구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줄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도로가 없어도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집을 지어놓고 이제 10년, 20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앞에 땅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너 옛날에 땅 주인하고 어떻게 돼서 너 이걸 취득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거 내 땅 샀으니까 내 땅 다니지 하고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그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은 진짜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행위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만들어져서 219조에 보면은 그 주의토지 통행권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막기 전서부터 수년간 그 통로를 이용했었던 것을 입증했어야지 주의토지 통행권인지 그동안 다녔었다는 것이 없으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보면. 입증은 뭐 항공사진 이런 거로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집이 지어져 있었다는 것이 다녔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집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법 219조에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지 건축법상 도로를 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 가지고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그 사용을 주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지료를 줘야 됩니다. 주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봤다 보더니 어느 날 앞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시가스로 내가 난방을 바꿔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그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출입구로 쓰고 있는 걸 도시가스 집을 누르니까 땅 주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통로로만 들어갔지 언제 그 땅에다가 가스를 묻으라고 그랬느냐. 그럼 또 지역권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이럴 때 처음서부터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합의를 볼 때는 지상, 지하, 하수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가능한 한 그러니까 지료를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의 폭을 좀 인정해준다 하는 것까지 같이 합의를 하고 사용료도 이렇게 같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현명한 처시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도 저런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많으시죠? 오늘 이종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저번 시간 농지, 이번 시간 길,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는 토지에서 제일 궁금하고 분쟁이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따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 전화번호 고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십시오. 도로에 관해서 분쟁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번지수와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법규가 어떤 법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축법도 3조도 있어요. 이 3조도 봐야 되는데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입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건축법이 있는데 44조서부터 45조가 도로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44조고 45조. 뭐 읍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아까 얘기했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최상위 법보다 더 무섭고 실행 강제력이 있는 게 각 시군구 조례입니다. 조례마다 굉장히 특이성들이 아까 물론 시행령이 있지만 그 조례들이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조례가 우선하니까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건축법상 도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맛만 봤습니다. 하여튼 건축법상 도로 얘기 들어봤고요.